네, 저평가되는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차분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늘 차분하지는 않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굉장히 모범생 같은 이미지로 뵙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차분하게 또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상증자 이슈 후 제자리, 실적을 보자. 네.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 것 같고 맞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첫 번째 힌트가 2차 전지 양극재 열처리 시장 점유율 50%,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투자 확대 수혜주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저 PER 기업. 네. 힌트 좀 주세요. 2차 전지 장비주를 장비. 가지고 온 거죠.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주 네. 후공정, 전공정 했고요. 그리고 열처리 시장 점유율 50%라고 한다면 뭐 소성로라는 소성로. 단어가 이 기업에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 중에서 1, 2, 3, 4 뭐 하나 골라보면요. 혹시 사람 이름과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혹시 원준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는 또 처음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뭐 소재주들도 가지고 왔었고 네. 뭐 원익 P&E가 장비주로 또 원익 들어가겠죠. P&E. 네. 뭔가 원준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종목 가져오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차 전지 장비주를 오늘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원익 P&E가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되돌림이 나왔죠.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아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원준이라는 기업도 오늘 작전 리포트를 보신 다음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한 열처리 전문 설비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뭐 투입된 원재료를 열과 가스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원하는 소재로 탄생시키는 기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원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8년 설립을 했고요. 포스코와 삼성전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무상증자 이슈로서 주가 슈팅이 한번 나왔고 말미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에 되돌림이 나왔고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열처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RHK 소성로라고 부르는데요. RHK, 롤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롤러 위에다 얹어놓고 탁탁탁 자동 생산을 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열처리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주요 고객사 그리고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GM과 증설을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비에 대한 공급, 매출액 증가와 수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말에는 780억 원, 21년도 말에는 1,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1,107억 원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올해도 역시 1분기 기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까지 열처리 장비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1,77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캐펙스 투자 증설 이어지고 있고 수주 잔고 탄탄하다라는 최근 작전 리포트에서 종목 선정해드리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까지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듯이 이 원준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하고 있는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이 22, 25, 30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1년에 2배씩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증설을 하느냐? 글로벌 음극재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1월에 독일의 대표 열처리 기업
아이젠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만은 RHK 소속로 전문 기업이 아니라 PK 소속로 전문 기업인데 PK라고 한다면 RHK는 롤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K는 푸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 안에다가 밀어 넣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러한 소속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는 RHK, 음극재에는 PK 소속로가 적합한 방식인데 모두 다 이제 가능한 기업이 됐고 이 PK 소속로를 인수한 아이젠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속로 기업 중에 정말 실력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단가에 있어서도 PK 소속로가 RHK 소속로보다 단가가 한 2배가량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모멘텀, 이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부상증자 이슈에 슈팅이 나왔는데 거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질 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공모가가 6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괜찮을까요? 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 매출액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올해 매출액은 1,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51억 원으로 183%의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속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발주, 설치까지 리드 타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말 수주 잔고가 780억 원이었고요. 21년도 매출액이 621억 원, 약 80%를 오고 가고 있는 매출액 달성 수준인데요. 21년도 말 수주 잔고가 1,5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최소 1,200억 원은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연 수요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107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과 이익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막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부터 플러스 알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로 후년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격적 모멘텀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을 들려드리자면 인정받은 기술력으로서 납품사들이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대주전자재료, SK머티리얼즈 등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들의 모두 다 납품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그리고 든든한 우군 포스코케미칼인데요. 포스코케미칼향 매출 비중이 높을 때는 90%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앞으로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 장비 증설 공급에 대해서는 무리 없겠다. 예를 들어서 엠플러스가 SK온향 매출 비중이 높은 것처럼 동반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담을 들려드리자면 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엠플러스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업종 평균 2차 전지 장비주의 업종 평균 PER이 약 20배, 21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행 PER이 11배, 11.39배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을 본다면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등락을 잘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작전 리포트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도 크린텍, 롯데관광개발, 코리아 서키트, 주성 엔지니어링, 영업무역까지도 대부분 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준에서는 되돌림 자리 중반까지도 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인바디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기 되돌림 선까지만 목표 수익률을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오히려 차트상 위험이 높은 가격적으로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 구간,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좀 안전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35,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지금 약간 하회하거나 다시 올라오거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5,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종목들을 차근차근 모아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오늘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 뭐 섹터에 대한 순환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에는 오를 때 내가 비중을 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조정을 받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 분할 매수를 할 때 보통 몇 %씩 사는 게 분할 매수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역삼각형 매수 또는 삼각형 매수라고 매수와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10%를 목표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1%, 2% 내외로 담으시되 호가창을 보시고 매수를 할 때는 삼각형 매수법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 그리고 수량을 조금 더 많이 걸어놓는 방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삼각형 매수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매수법 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그간 이제 무릎과 발목 사이의 변동성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은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무엇을 살까 찾으러 다니는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기업들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시고요. 작전 리포트에서 선정한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정 시에도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관광개발이나 LS 이런 종목들까지도 참고를 해보셔서 조정 시에 꾸준히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시장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의 종목은 원준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